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적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분에서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죠. 여기 적분에서도 여러 가지 적분법을 배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적분을 배울 때 수투에서는 부정적분부터 시작을 하죠. 부정적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을 배우고 그리고 적분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쌤은 이제 수투에서부터 가르칠 때 개괄을 먼저 하죠. 그래서 과연 적분이란 게 무엇이냐, 적분이란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죠. 적분의 가장 시초가 됐던 구분구적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정적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미분의 역연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함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수투와 미적분이 분리가 되면서 수투에서는 구분구적법이 사라져서 설명을 못했죠. 하지만 이제 미적분은 다 터놓고 배우는 거니까요. 구분구적법도 뒤에서 나옵니다. 중요하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구분구적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분의 역연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죠. 여기까지 이제 개괄이고, 그리고 나면 부정적분을 이제 조금 다항함수 입장에서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다 배우고 나고 정적분으로 넘어가서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이제 차로 표현하죠. 그런 것들 다 배우고 나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정적분 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을 공부를 하면 이제 끝이 나고요. 그 다음 활용 파트로 넘어갔죠. 활용 파트의 가장 메인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넓이. 근데 미적분에서는 부피까지, 사실 부피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거속시나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으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엄밀한 정의, 그리고 정적분의 정의, 뭐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반복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항함수의 적분도 여기서는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다항함수는 수투에서 다루니까요. 그래서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공식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같이 곁들여서 나올 수도 나오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복습을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우함수, 기함수, 또 주기함수, 다양한 함수의 특징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걸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좀 복습을 시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수투에서는 사실 다항함수에 국한해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적분이나 미분이나 큰 차이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죠.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확장했단 말이에요. 함수들이. 이 확장된 함수들을, 초월함수들을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 부정적분할 것인가가 메인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죠. 그게 이제 뒤에 차츰 설명하겠지만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들, 논리들을 잘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건 딱히 적을 필요 없습니다. 머리에 큰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구분구적법, 네, 아주 중요하죠. 구분구적법. 그리고 우리 구분구적법은 당연히 수열의 극한, 급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분하고 구분구조법이랑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급수로 표현된 정적분에 대한 내용도 추가됩니다. 적분 고유의 특히 미적분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게 잘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추가됐기 때문에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에서 물론 선생님은 수투 때도 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계도 함수까지 추가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매개 변수도 공부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뒤에 취한에 관련된 것들도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적분이 훨씬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생소함이 가장 큰 이제 난관이죠. 생소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고2, 고3 때 보통 처음 선행을 하고 또는 그냥 공부를 시작하면 익숙해지기도 전에 수능을 봐요.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습 주기를 가깝게 당기는 거고요. 우리가 실험을 할 때도 자연적인 시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가속해서 실험을 하거든요. 좀 러프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빠르게 좀 가속 실험을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스키도 스코틀랜드 같이 좀 서늘한 데서 숙성시키면 한 20년 걸려야 15년에서 20년 걸려야 나타나는 그런 숙성이 대만 같이 굉장히 아열대 기온을 갖고 있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빠르게 숙성을 시키면은 3년에서 한 6년, 9년까지 숙성시켜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숙성도가 나타나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터프하게 그냥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습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시험도 자주 보고 이렇게 자꾸 당금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잘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뭐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선생님하고 익숙하게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좀 글씨가 많죠. 죄송하지만 이 글씨가 다 중요합니다. 이걸 선생님 말로 설명하려다 다 써놨어요. 말로 설명을 하면 그때 들을 때 아는데 복습할 때도 이제 정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조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에 빈 공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한번 여러분이 멈춰서 여러분의 언어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정적분은 이제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것의 본질은 이 원함수의 면적 함수를 찾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 면적 함수를 찾으려고 했더니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수많은 원시함수들이죠. 부정적분들이죠. 부정적분들 중 하나가 결국에 면적 함수가 되더라. 이게 이제 적분하고 미분의 역연산이 만나는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그냥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얘는 정해지지 않는 적분을 하는 거고 부정적분 자체는 그냥 미분의 역연산이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데 자, 부정적분은 이제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미분할 수 있는 함수가 늘어났으므로 적분해야 하는 함수들도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는 역연산의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꾸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거꾸로 하는 게 원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거꾸로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훨씬 어렵겠죠. 자, 큰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이거 거꾸로 읽어보세요. 다한려 막 어렵죠. 어렵습니다 원래. 그리고 역연산은 또 함부로 하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예시가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여러분이 칙을 전개하는 거 곱셈공식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엔 나중에 전개는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를 해봐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개 위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여러분이 이 1차랑 2차 이렇게 놓고 얘를 전개해봐 하면 다 하잖아요. 이렇게 1차식하고 2차식. 근데 3차식을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죠. 근데 지금은 잘할 겁니다. 어떻게 잘해요? 지금은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또는 조립제법이라는 도구를 알고
등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해서 인수분해를 여러분이 잘 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스포자가 이 인수분해 단계에서 생겨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분하는 건 쉬운데 미분한 걸 다시 부정적분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인수분해는 공식과 패턴을 암기했죠. 그리고 모든 애들이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었죠. 자, 여러분 전개는 뭐 되는 애 안 되는 애 구별 없이 그냥 막 전개하죠. 인수분해는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분도 안 되는 애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지면 여러분 대부분 미분은 할 줄 알아요. 미분은 웬만하면 이제 다 하는데 내가 미분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적분을 할 수 있냐, 나한테 보이는 애들을 다 내가 적분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어렵다, 이런 걸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공식과 패턴을 암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공식과 패턴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분 할 수 있는 제한된 식들, 제한된 상황을 우리가 공식과 패턴을 미리 암기해서 역연산을 해줘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미분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류별로 보면 다항함수 배웠고요. 지수, 로그, 유리, 무리, 삼각함수, 이런 다양한 함수들의 미분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곱의 미분법도 배웠고 몫의 미분법도 배웠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등 다양한 미분법을 배웠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역함수도 배웠고 뭐도 배우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얘네들마다 다 거꾸로 역연산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미분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역연산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미분했던 모든 애들을 쉽게 부정적분할 수가 없어요. 미분했던 모든 애들을 쉽게 부정적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A라는 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A라는 함수를 미분을 했어요. 그럼 A' 나오죠. 그럼 A'를 다시 A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A 위에도 원함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적분, 부정적분 하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예를 들어 좀 사인을 내가 미분했어요. 그러면 코사인이죠. 코사인을 역연산하면 사인이 되죠. 그럼 사인을 내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역연산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탄젠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라는 걸 알죠. 근데 탄젠트는 뭘 역연산해야 탄젠트가 나오죠? 여러분 미분해서 탄젠트가 되는 식을 아시나요? 미분해서 탄젠트가 되는 거, 이건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를 내가 역연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런 예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미분했던 모든 애들 부정적분할 수 없다,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미분이 되지만 적분은 또 다른 문제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되는 애들의 암기된 패턴, 되는 애들만 암기된 패턴으로 부정적분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별로, 상황별로 각각 어떻게 부정적분이 되는지, 또 누가 어떻게 적분되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다항함수는 어떻게 적분이 되는가? 지수함수는 어떻게 적분이 되는가? 로그 함수는, 유리 함수는 각자 어떻게 적분이 되는지를 상황별로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뒤에서 추가적으로 배울 때마다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턴들 중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치환 적분이고 하나가 구분구적입니다. 아니, 구분구적이 아니죠. 하나가 하나 치환 적분이고 하나가 부분 적분이에요. 단어가 헷갈렸네요.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개념 자체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으로 한 번에 쫙 깔끔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가 그렇듯이 이제 구성이 좀 뒤죽박죽이라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써먹으라고 여기 써놨죠. 하나씩 배워볼까요? 자, 우리가 다 미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떨어지고 x n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얘를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좀 확장을 시켜봤을 때 x의 n 거듭 제곱을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생긴 애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x에 일단 n 플러스 1이어야겠죠.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이렇게 차수가 xn 차로 내려오죠. 근데 앞에 이렇게 계수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n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얘가 n 플러스 1이 떨어지더라도 약분이 되면서 xn 거듭제곱만 남겠죠. 그러므로 이 xn 거듭제곱의 부정적분 값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적분상수 항상 붙여줘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결국 빨리빨리 써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x4 거듭제곱을 적분하겠다라고 하면 빠르게 한 차수 올리시고 이 5를 분모로 이렇게, 그리고 한번 생각하는 거죠. 미분하면 떨어져 사라지고 4가 되겠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n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공식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한 가지 우리가 역연산을 생각을 하는 건데, x분의 1의 역연산은 바로 로그죠. 우리가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lnx라고 하면 이 x가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양수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얘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x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곳에서 다 정의역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적분했을 때 lnx가 아니라 절대값 x라고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절대값 x 그래프는 로그 처음 배울 때 개념에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ln 절대값 x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역연산이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모든 함수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령 x 마이너스 5승을 부정적분 해줘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만큼 키워야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느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미분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4 떨어지고 마이너스 5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습만 하면 쉽게 역연산 가능하고 몇 개는 외워두자 했습니다. 여기 아래서 뭐 중요한 것들 좀 보죠. 자, 보시면 x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3 거듭제곱, 이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했죠. 기억나시나요? 틀렸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하면 안 되고 부정적분이니까 플러스 해줘야겠죠. 플러스 2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여진 공식들도 좋은데 이렇게 바로 쓸 연습을 하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항식 우리가 정수의 범위뿐만 아니라 요리수의 범위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리수의 범위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에 2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 1 추가하면요 2분의 3이죠. 그리고 역수 3분의 2 항상 역수를 보시면 곱해줘야 한다. 그래서 루트 x는 무리함수죠. 이 무리함수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암기하시는 걸로 매번 나올 때마다 계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암기를 해버려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는 앞으로 빼버리고 이 뺐죠. 그 다음에 lnx는 여기서 본 것처럼 x분의 1은 lnx로 이렇게 부정적분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역연산을 이용하면 다항함수는 전부 역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를 수투에서는 열심히 부정적분했고 크게 어렵지 않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리함수의 일부하고 무리함수의 일부도 적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유리함수의 일부는 여기 유리함수의 일부 전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예요. 무리함수의 일부. 무리함수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멈춰놓고. 될까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수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나? x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안 된다. 왜 안 되죠? 얘를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연산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분의 3이죠?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뒤에서 문제 풀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함수로 넘어왔죠. 지수함수 부정적분도 그냥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제일 쉬워요. 부정적분 하기에 지수함수가. 왜냐하면 미분이 쉬웠기 때문이죠. 미분해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미분해봤자. 그럼 적분도 마찬가지겠죠. 꼼짝도 안 하겠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역연산. 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일 부정적분하기 쉬운 게 바로 지수함수다. 이거 기억을 합시다. 지수함수는 적분하기 쉽다. 그런데 혼자 안 나오겠죠. 같이 나와요. 지수함수 하면 적분, 지적 기억을 잘 하시고 이건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얘도 괜찮죠. 역연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연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한다 그러면 ln a 분의 1을 먼저 빼놓고 ax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왜냐 얘를 미분하면 ln a가 나오면서 약분되고 얘는 그대로 사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시면 이 친구 어떻게 하냐? 이 친구 이렇게 쪼개서도 하는데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얘는 적분해도 그대로예요. 왜요? 얘를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하죠? 이 친구는 자 일단 ln 2 분의 1은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 그대로 갖다 적는 건데 얘를 미분할 때 2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2를 이렇게 곱해주면 좋겠죠. 이게 역연산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온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또는 얘를 어떻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그대로 살고 얘만 속미분 되겠죠. 얘가 처음부터 분수에 있고 여기는 ln 2x ln 2x가 2의 2x니까 그대로 살겠죠. 이런 식으로 미분의 역연산을 해주면 된다. 멈춰놓고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은 그냥 익숙하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죠. 연습하시고 다시 재생을 누르세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도 ln a 분의 1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미분하면 2x 생기잖아요. 그걸 앞에다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되나요? dx 왜 있지? dx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자, 얘를 미분해봐 하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x 제곱 플러스 ln이 떨어지 ln a 그다음에 2x 속미분 하면 ln a 2x 있으면 이문 약분되잖아.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자, 이건 분수 함수니까 몫의 미분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면 4x 제곱 하고 시작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몫의 미분법. 완전 얘랑 다른 애가 나와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오개념이 생기기 좋다 그랬죠. 오류가 발생하기 좋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다 한 번씩 거쳐가는 시행착오입니다. 안 돼요. 여기 안 됩니다. 이건 돼요. 얘는 안 돼요. 그럼 뭐는 되고 뭐는 안 될까요? 아까 여기 이건 된다며.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왜? 1차식은 됩니다. 1차식은 어차피 미분할 때 생겨나는 속리 부분이 그냥 개수에 불과하니까 가능한데 차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미분에서 생기는 도함수가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75페이지 보면 1차식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1차식은 우리가 얘 속미분을 해봤자 그냥 A만 고려하면 되죠. 속미분 했을 때. 그래서 다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이거보다 왔으니까 이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 미분하면 얘 그대로 있죠. 그리고 A만 앞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얘를 역연산한다 생각했을 때 A분의 1 미리 놔두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애들 다 적용이 됩니다.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지수함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항함수는 다 되는 거 봤고 지수함수도 다 되죠. 근데 이제 지수함수가 합성된 상황은 좀 다른 문제죠. 1차까지 합성된 거는 뭐 다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지수함수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로그 유리 무리 삼각 유리 일부 무리 일부 봤습니다. 삼각함수로 가죠. 삼각함수는 말 그대로 역연산이기 때문에 미분 공식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분에서 했던 모든 공식이 다 거꾸로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분에서 다뤘던 공식들입니다. 근데 뭐 보통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루진 않았죠. 마이너스 약간 억지스럽게 옮겨준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만 이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알던 6개 공식이죠. 이거의 역연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탄젠트는 역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탄젠트를 우리가 미분을 했지만 미분에서 탄젠트가 나오는 애는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우리가 탄젠트는 미분을 했죠. 그렇다고 탄젠트를 적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뭔가를 어떠한 식을 미분했더니 탄젠트가 나와야 얘를 역연산한 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죠. 우리가 배운 공식에서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6개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미분법에서의 삼각함수의 미분법의 역연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할 때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었죠.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사인은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코사인에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기 때문이죠. 미분했을 때. 거꾸로니까 사인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온다. 코사인이 이번에는 부정적분하면 그냥 가죠. 왜? 사인이 그냥 코사인으로 미분되니까요. 그 다음에 탄젠트 시컨트 제곱 마찬가지로 시컨트 제곱을 우리는 적분할 수 있습니다. 코시컨트 제곱은 마이너스 코탄젠트로 되고 우리가 시탄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시탄 여기도 코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시시탄 마이너스 여기에 붙어있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우리가 다른 삼각함수는 아직은 부정적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사인 보시면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나가셔야 되고 코사인은 편하게 사인으로 나가면 된다.
다음에 시컨트는 우리가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시컨트 탄젠트도 되죠. 시컨트 탄젠트도.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주고 각각을 역연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적분 상수는 항상 하나만 쓰는 건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의 아주 일부를 배운 거예요. 아주 일부를. 인수분해로 치면 이제 공통인수로 묶는 거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기본도 안 배운 거죠, 사실. 직관적으로 역연산하기 어려운 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에서 우리가 공식 배우죠. 뭐 2번 인수분해 한다, 뭐 내림차수는 막 정리하고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추가적인 스킬이 필요해요. 조립제법 같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모두 배우고 익혀야 초월함수의 적분을 여러분이 잘하게 되시는 거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짜잘한 스킬들도 있어요. 이 스킬들까지 익혀야 좀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킬은 처음부터 선생님 스킬을 가르쳐 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 풀이를 다 잘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추가적인 풀이, 다양한 풀이를 문제 풀이를 통해서 좀 익혀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한 문제 하나 풀이로 하지만 나중에 한 문제를 3-4개 이상의 풀이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려면 좀 다양한 시각 또는 다양한 풀이법, 스킬들을 배워야겠죠. 이 책에서 그걸 모든 걸 다 담게 되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배울 때 혼선이 오기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본 풀이에 일단 집중해서 좀 이 책에서 연습을 하고요. 다음 과정 넘어갈 때 거기서 하나씩 좀 소개해서 잘 마스터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엽적이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스킬들은 굳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효율을 위해서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공식들을 공책에 한두 번씩 써보면서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다 익히고 나서는 개념책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지금 다 풀고 나서 재생을 합시다. 자, 같이 보시죠. 뭐 얘도 그냥 공식으로 좀 외워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해야 되니까요. 1 붙이고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고 4분의 3 붙여주면 되겠죠. 해도 많이 하다 보면 금방 합니다.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5, 5분의 2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잘 봐보세요. 먼저 이 친구를 내가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을 떼고 x분의 1로 봤으면 이 x분의 1은 ln 절대값 x로 미분이 되죠. 적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답이에요. 일단 그런데 또 얘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ln 절대값 2x고 얘는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가니까 처음부터 2분의 1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썼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답이 다르게 나와요? 뭐가 맞아요? 사실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요? 얘는 2분의 1 ln 2 플러스 ln x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ln x 플러스 2분의 1 ln 2가 됩니다. 플러스 c죠. 얘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보시면 이 c랑 얘랑 같은 거죠. 적분 상수는 원래 그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상수를 다 포괄하는 거니까. 즉 얘랑 얘는 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왜? 여기 2가 항상 평이동으로 뭐라 했죠? 평이동 값으로 빠져버립니다. 다음 지수함수는 쉽다. 그냥 이거예요. 얘 미분하면 이거죠. 적분해도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은 항상 이 밑이 3이잖아요. 물론 밑을 9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9x로 고치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선생님 3으로 볼게요. 그러면 ln 3 빼줘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그대로 쓰시고 얘 미분해서 2 나오죠. 그러면 2를 앞에 둬야만 얘가 미분됐을 때 이 2를 얘가 없애줍니다.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고, 다르게도 풀어보시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얘는 1차니까 되는 거죠. 2차부터 안 된다 했습니다. 얘는 그대로 이렇게 써야죠. 왜 미분하면 똑같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1차식이죠. 얘를 이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 떼놓고 미분하면 적분하면 똑같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된다는 거 정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래만 설거지 해주면 되고 1차식이니까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쌍수씨 삼가함수 보시죠. 여기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강의만 쭉 들으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 있는 걸로 충분히 연습하시고 교과서 문제도 푸시고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도 열심히 푸셔야만 실력이 올라가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차례대로 해주면 되죠.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부정적분의 두 가지 실수배랑 사칙연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된다. 이거 수투에서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개를 따로따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고요.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가 됩니다. 그다음 코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빠져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탄젠트를 이렇게 꼭 뒤집어서 쪼개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뭔가 정리를 해볼까 하는 시도를 했잖아요. 적분에서는 그거보다 공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먼저 얘가 구조가 보여야 돼. 얘 한 세트야. 보이셔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뭐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뭘 가로 생략한 겁니다. 얘가 공식이죠. 시컨트로 빠지고 얘는 x 상수항. 자 4번 4번도 시컨트 제곱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값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컨트 코시컨트 제곱이다 하면 여러분이 코탄젠트를 떠올리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탄이죠. 시탄 C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코시컨트 x 이렇게 2 살려주고 제곱을 네 제곱은 코탄젠트 제곱 안 해도 되죠. 네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쪼개지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우리에게 어색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쪼개 보는 겁니다. 쪼개 보면 이제 둘 다 애매한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뭐 이걸 유리식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무리식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둘이 섞여 있는데 정체불명의 식이지만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죠. 이 친구는 적분을 해보시면 1 더해주고 뒤집으라 그랬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되겠죠. 1 더해주고 이거 외우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뭐 보시면 일단은 뭐 여기서 전개를 하셔야겠죠. 전개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전개를 하고 나면 이렇게 또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유리식들 분수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얘도 x 마이너스 1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되죠.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lnx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외우고 다니라 했죠. 플러스 C. 좀 숙달돼서 빠르게 나오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 되죠. 이런 거 이제 잘 보셔야 하고, 그러면 얘도 외우고 다니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풀어야겠죠. 그래서 좀 숙달도를 조금 올리는 걸 중점으로 두자. 좀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연습하시고, 연습 충분히 하고 넘어오십시오. 연습하셨죠? 다음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네요. 이렇게 되죠. 이 친구를 부정적분 해주면 3 ln x가 되겠고, 이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죠. 바꿀 게 없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익숙하셔야 돼요. 다음 인수분해죠. 여기도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걸 약분까지 해주면 되겠고, 그대로네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했군요. 이렇게 해야겠죠. 다음 얘도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되겠죠. 좀 바로 적어도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정적분 해주면 자 ln 4 분의 1 4x 그대로 ln 2 2x x 적분상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들 천천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좀 어려운 거 있으면 풀어드리려 했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연습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아까 쓱 볼 때 뭐 딱히 거슬리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삼가함수의 부정적분도 삼가함수 공식들 중에 우리가 기본 공식들은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1- 사인 제곱 x로 바꾸셔야 되고,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얘는 x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부정적분이 됩니다. 자, 뭐 간단하죠.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탄젠트 제곱은 우리가 부정적분 공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입니다. 몇 개 안 되는 공식들을 여러분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고1 수학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혹시 이제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외울지를 좀 공식들을 그림으로 기억을 하시든 나름의 방법으로 잘 만들어 두셔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공식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하죠. 그래서 얘를 나눠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걸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탄젠트 제곱 x는 1이죠. 플러스 1 시컨트 제곱 x.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무시했나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 친구는 5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가 되죠. 그러면 부정적분 해주시면 5x, 자 이제 시컨트 제곱 우리가 탄젠트로 부정적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을 우리가 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이런 게 우리가 분명히 덧셈 정리만 배우고 백악공식 같은 거 안 외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외우라고 시켰죠.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코사인의 제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우리가 공식이 떠올라야 되죠. 슬프지만. 그래서 얘를 보면 이제 배각 공식이 떠올라야겠죠. 어떻게 떠올라야 됩니까? 2분의 코사인 2분의 x의 2배니까 플러스죠. 이렇게 공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2 이렇게 사라지고요. 나온 식을 부정적분 해주시면 sin x 플러스 x 플러스 c. 자, 핵심 뭐예요? 지금 여기 세 문제 다 핵심은 곱셈 공식 아니 상가함수 공식 고1 이거는 우리가 고2 때 배운 거죠. 백악반가 아니 죄송합니다. 고2가 아니라 쏘리 얘는 상가함수 덧셈 정리해서 배운 거니까 미적분에서 배운 공식이죠. 있었죠. 백악 공식을 잘 쓰셔야겠습니다. 여기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게 네, 딱히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보이시죠? 이거 공식 쓰셔야 되고 그 정도? 네, 딱히 어렵지는 않네요. 여기도 곱셈 공식 써서 전개하시면 좀 힌트가 보일 겁니다. 전개하고 나서 또 우리가 덧셈 정리해서 배웠던 백악 공식 사용하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죠. 공식들을 쓴다라는 측면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많이 답답할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낑낑거리고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변형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이제 좀 떠오르면 좋은 아이디어는 여기 켤레를 좀 곱해라.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켤레를 곱하고 나면 여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놓고 나면 조금 정리했을 때 식이 우리가 아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만 좀 아이디어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